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투자를 할 때 누구나 자기만의 자기가 정말 잘 아는 분야를 개척하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소비재와 신유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MG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80년대 이후 태어난 빠링호,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지오링호, 이 세대들을 묶어서 젊은이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수년 전부터 해외 브랜드보다는 중국의 브랜드들을 선호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광군제 영상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애국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애국 소비라는 말도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국 소비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라에 충성하려고 뭔가 억지로 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의 MZ세대의 애국 소비라는 것은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내가 중국인이니까 중국 거 사줘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도 0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 그것보다 이 중국인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중국 브랜드들은 중국인들의 그 타겟에 맞춰서 그 마음을 딱 조준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브랜드는 세계 전체에서 다 잘 팔려야 되니까 무난하게 세계 전체적으로 잘 먹힐 만한 디자인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면, 이 중국 브랜드들은 중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정조준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글로벌 라이브 3프로에서 하는 걸 보다가 미래에셋대우의 정우창님, 제가 직급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의 소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 브랜드, 스포츠웨어 중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들의 합산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 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돈 있으면 나이키 사고 아디다스 사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쯤부터 그 사고방식이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있어도 나는 중국 브랜드를 살래. 왜냐하면 중국 브랜드 제품들이 훨씬 더 디자인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뭐 이왕이면 중국 거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사고방식이 확산을 해 가면서 이렇게 점유율을 다시 늘려가고 있다는 이런 재밌는 그래프를 제가 보게 되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 흐름은요, 중국어로 국조라고 해요. 중국어로 구오차오라고 하는데요. 외국 소비보다는 훨씬 더 이 현상을 잘 설명한 단어 같죠. 그러니까 그 나라, 중국을 뜻하죠. 중국의 그 조수할 때 조자, 그러니까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를 뜻하는 조자인데요. 국조라고 해서 중국적인 흐름, 중국적인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조라는 게 대충 뭐 중국적인 스타일, 뭐 레트로 스타일, 중국의 미학과 현대적인 것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대충은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잘 분석한 글이 없을까 하다가 이 기사를 찾았는데요. 2019년에 쓰여진 글이고, 이후로 1년 넘게 이 국조라는 트렌드는 아직도 유지가 되어 오고 있죠. 이분은요, 이 글 쓰신 분은요, 주로 미학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미학이 어떻게 현대적인 감성으로 변화를 했는가, 많은 상품과 패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굉장히 이미지도 많고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가 진짜 뛰어나서 이거를 막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제가 여기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왔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국조, 구오차오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중국의 전통적인 미학을 트렌디한 방식으로 계승하고 문화 창작물, 또
또는 뭐 상품이나 패션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중적인 시장을 개척하는 것, 그것을 고차오라고 합니다. 그 특징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스트리트 컬처에서 스트리트 컬처를 융합했다. 그러니까 이 구오차오라는 것이 떠오르기 전의 중국 패션이라는 것은 뭐 기껏해야 해외 브랜드의 감성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 또는 일본이나 한국의 패션에 영향을 받은 뭐 스트리트 스타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오차오는요, 젊은 세대, MZ세대로부터 소비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세대들은요, 중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위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소비자 그룹이다. 그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대는 엄청나게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셜 네트워크에도 밝고, 여러 뭐 웹사이트라든지 뭐 위챗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조성이 된 게 이 국조라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면 제목은 국조, 고차오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1년 전 기사지만 아직도 국조는 그 인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BN 데이터가 발간한 2018년에 중국 인터넷 소비 생태 빅데이터 보고서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쓰여진 내용에 의하면 2018년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의류의 65%를 소비를 했다. 제가 팟패치를 분석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 소비력, 구매력이 굉장히 강하죠. 해외의 젊은이들, 해외의 뭐 30대 이하가 소비하는 전 세계 럭셔리 상품의 파이가 한 20-30%밖에 안 된다면 중국 사람들의 럭셔리 소비를 보시면 한 60%, 70%는 이 20대, 30대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수치로도 다시 반증이 되네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의류의 무려 65%를 소비를 했다. 그리고 이는 2017년에 비교해서 450%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들은 수프림이라든지 엠부시, 오프화이트와 같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대표적인 해외 브랜드, 유럽 브랜드죠.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인데요. 이 세대들은요, 90년대 태어났거나 아니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러한 브랜드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개성, 패션, 현지의 중국적인 요소를 통합한 문화 창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이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개인화, 맞춤화, 리미티드 에디션, 뭐 한정 상품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이제 레트로 스타일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이 나왔는데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레트로 스타일인데 현대적인 스트리트웨어의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보면 중국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죠. 요런 뭐 빨간색의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 흰토끼 따바이2라는 옛날 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자 달아놨죠. 한국어로 치면 뭐 진짜 옛날 과자, 뭐 사랑빵 캔디, 뭐 이런 느낌의 옛날 과자인데요. 그 옛날 과자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패션으로 바꾼 거죠. 이런 국조 흐름은요, 2018년이 원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오래된 브랜드들이 리뉴얼을 해서 브랜드의 활력을 다시 찾았고,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은 전통적인 요소를 조합해서 MZ세대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브랜드는요, 티아카샤라고 하는데요. 딱 봤을 때 이 후디라든지 티셔츠, 뭐 그래픽의 사용 방법 같은 게 딱 봐도 그냥 유행하는 스트리트웨어잖아요. 근데 이 색감 같은 걸 보시면 약간 중국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미학을 이제 국조라고 합니다. 국조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경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혁신,
새로운 상품, 신상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 흰 토끼 과자라는 건요. 옛날 과자예요. 토피 있죠? 그 씹으면 그 끈적끈적한 그 캐러멜 같은 느낌의 그런 과자인데요. 그 과자를 이제 패션이라는 영역에 가져와서 매시업을 한 거죠.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젊고 패셔너블하게 변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젊은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밀레니얼과 G세대의 뭐랄까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은 중국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좋아하고 특이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좀 엉뚱한 유행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난 건요. 바로 이거예요. 곰표 패딩. 그쵸. 옛날 이 곰표 밀가루의 푸대 디자인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패딩이라는 패션에 가져와서 붙이니까 약간 뭐 트렌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런 흐름이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이 이제 국조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패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과자인 흰 토끼 화이트 레빗인데요. 따바이투 이 따바이투라는 브랜드가 패션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밀크티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향수 브랜드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흰토끼의 이미지를 붙인 굉장히 새롭고 모던하면서도 레트로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보시면 재밌죠? 굉장히 옛날 느낌도 나는데 새로운 느낌도 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요. 칵테일이에요. 리오 칵테일과 류션이라는 그러니까 화장수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와 칵테일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화장수 맛 칵테일. 되게 되게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병맛이죠. 뭐 파마첵스 같은 아니 뭐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의 감성을 공략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안타 스포츠와 고궁 자금성이 콜라보한 이런 운동화 디자인 그러니까 자금성에 보관되어 있는 옛날 중국 미술의 색감 같은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네, 색감을 보시면 굉장히 중국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어서 브랜드를 혁신하는 것이 국조의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옛날 제품을 가져와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패키징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국조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브랜드는요, 아주 옛날 운동화예요. 영어로는 워리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이 옛날 신발, 굉장히 뭐 한국적인 느낌으로 말하면 뭐 프로스펙스 이런 느낌? 옛날 신발인데 이거를 이제 현대로 가져와서 디자인을 새롭게 다시 함으로써 다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다. 이런 거 보시면 마작의 컬러 스킴을 가져와가지고 운동화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뭔가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독특한 거를 좋아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의 감성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바이추엘링 이거는 옛날에 옛날 화장품인데요. 이 디자인을 딱 보시면 진짜 옛날 상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이 상품을 이제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시 리패키징을 한 거죠. 요렇게 홍콩에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다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트로하고 중국적인 느낌을 남겨두면서도 이제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인스타에 찍어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모던하게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국조의 흐름으로는요. 패션 위크와의 협업. 여기 리닝의 예가 나와 있네요. 리닝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국산 브랜드로는 안타에 이어서 두 번째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요 로고만 보셔도 중국 느낌이 난다. 물씬 나죠.
브랜드명 리닝을 굳이 중국어로 이렇게 중국 리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미학을 보시면 뭔가 현대적이기도 한데 중국적이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리닝은요. 2018년부터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해서 뉴욕과 파리의 패션 위크에 출품해서 성공적으로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리닝의 미학이라는 것은 현대 스포츠웨어의 중국적인 색채의 조합.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패션 위크에 나가서 선보임으로 인해서 중국 젊은이들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성공적으로 포착해서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칭따오 맥주. 이 칭따오 맥주도 NPC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패션 위크에 출품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맥주 브랜드인데 옷을 만든다. 굉장히 곰표 패딩 같은 느낌이죠. 이런 감성이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잘 먹히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SNS에서 잘 먹히는 컨텐츠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유머와 장난, 자유로운 표현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태도에 맞춰서 SNS에서 잘 먹히는 컨텐츠를 생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위적인 시대의 충돌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대의 충돌감. 이거 그림 자체는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루이비통 제품 쓰고 있고 이렇게 나이키 제품 들고 있어요. 요런 충돌감 그리고 옛날 사람의 쿨하고 현대적인 자세는 이 고대인의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고궁박물관에 원래 있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가공을 해서 SNS에 올리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렇죠? 옛날 사람인데 피스를 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인데 선글라스를 쓰거나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는요, 이 고궁박물관, 고궁이 협업한 다른 화장품의 예도 나오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굿즈를 만들어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립스틱의 디자인과 같으면서도 이제 중국적인 색채를 여기다가 도입을 한 거죠. 이렇게 파란 립스틱이네. 되게 특이한데요. 먹의 이미지를 이거 바르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 예쁜 패키징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이거는요 립스틱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뭔가 그 옷 같은 느낌? 치읓 받침의 옷?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고궁박물관이 자신들의 중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현대적인 상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요 추가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뭐랄까 포즈라든지 딱 보면 이거 힙한 스트리트웨어 입고 다니는 동네 힙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색깔을 딱 보면 중국적이야. 그리고 이 문양을 보면 중국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의 조합, 매시업 이런 것이 국조이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국에서 잘 먹히고 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국조라는 거는 더 이상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흐름이 아니다. 현재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트렌디한 문화를 중심으로 동양적인 미학과 문화유산과의 접점을 찾는 데까지 확장이 되었다. 개성과 열정을 추구하고 평범함을 거부하며 자신의 삶과 세계를 창조하려는 MZ세대의 태도를 반영한 흐름이 바로 이 국조, 고차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중국 젊은이들이 더 이런 식의 소비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더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소셜 이런 틱톡 같은 짧고 자극적인 그런 영상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더욱더 이렇게 눈에 띄고 개성적이고 딱 봤을 때 웃기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곰표 패딩이나 파마 첵스 같은 그런 느낌의 상품들을 더욱더 좋아하고 팔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국조라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결국 뭘 사야 하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중국의 소비 트렌드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런 흐름이 있더라. 참 재미가 있는데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이제 수익률도 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다른 나라나 다른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중국의 또 재미있는 소비 트렌드라든지 재미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